패배한 거지 않습니까? 사상전쟁에서. 그래서 세계사의 그 도도한 흐름과 반대편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기 초입이지 않습니까? 막 임박했지 않습니까? 구한말에는 어땠습니까? 세계사의 흐름과 반대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치? 대한민국은 영어권 국가가 아닙니다. 영어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반도에 갇힌 사람들은 정보가 늦게 여러분들 한반도에 도착을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언론들이 뭡니까 쓰는 대로 뭡니까 언론 여론이 다 조성되고 이런 조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국제 뉴스 다루는 여러분들 한국의 메이저 신문들을 보게 되면은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한말 때도 여러분들 제국주의 흐름이 전 세계를 삼키고 있을 때도 정신 못 차리고 나라가 그냥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런 북한의 동포들이 지금 100년 넘어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가 여러분들 진짜 우측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좌측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신들이 미친 겁니다. 생각이 이름 틀어지게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반듯한 사상 반듯한 생각 이게 흥망성쇠의 요체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 들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SNS를 들어가 보니까 마리오 나왈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소개했는가 조지 소로스를 소개한 겁니다. 조지 소로스가 사회 철학서 중에서 아주 여러분들 위력적인 힘을 발휘했다는 것이 오픈 소사이어티 앤드 이츠 애니미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란 칼 포프가 지은 여러분들 철학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으켰죠. 열린 사회와 그 적들 개방사회를 가기 위해 가지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인류 역사상에서 전체주의가 어떻게 여러분들 발전돼 왔고 특성이 뭔지를 잘 다룬 책입니다. 그거에 굉장히 감화 감동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조지 소로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헤지펀드를 운영해가 돈을 엄청나게 번 조지 소로스가 헝가리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마 유대인일 겁니다. 헝가리 출신에. 조지 소로스가 만든 재단 이름이 오픈 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조지 소로스가 칼 포프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을 거꾸로 읽었는지 뒤집어 읽었는지 아니면 앞부분만 읽었는지 뒷부분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칼 포프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세운 열린 사회 재단을 활용하는 겁니다. 2020년도 10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거권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엄청난 돈을 지원해가 여러분들 미국 선거가 조작되는데 기여한 것이 바로 조지 소로스인 거죠.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완전히 내가 볼 땐 거꾸로 읽은 것 같아요. 내가 일찍부터 여러분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저 양반은 조지 소로스가 칼 포프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을 읽어가 여러분들 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열린 사회재단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일마다 단장 다 거꾸로 하는지 모르겠다. 그 내용을 마리와 나와폴이라는 사람이 글을 쓴 겁니다.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은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희는 시위단체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주로 어떤 시위단체인가 하니까 좌파 시위단체만 돈을 제공하는 겁니다. 좌파 정치단체만 돈을 제공하는 겁니다. 좌파 정치단체가 뭘 추구합니까? 전체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가 여러분들 오픈 열린 사회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뭔가 하니까 선거 조작하는 데 돈 지원하고 좌파 이데올로기 확산한 시위에 돈 지원하는 거 그런 것만 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트럼프 이스라엘을 겨냥한 시위는 풀뿌리
시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요 기부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민주당과 함께 편애된 모든 활동을 다 지지하는 겁니다. 유대인 평화의 목소리와 이스라엘 반대 시위를 주도하는 If Not Now 같은 단체는 조지 소로스와 락펠로와 프리처크가 후원한 재단에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오픈 소사이티 재단은 직접적인 협력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시위를 돈은 지지하지 않고 시위를 조직할 수 있는 단체에게 돈을 주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시위를 여러분들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좌파 시위가 발생하면 어딘가에 기부금이 있어 확실히 해 줍니다. 사상을 제대로 정립을 못하면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정신줄이 나왔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 돈 가지고 본인 마음대로 쓰니까 내가 뭐라고 할 이야기는 없는데 본인이 이런데 입을 열 때마다 나는 젊은 날에 칼 포프의 열린 사회와 그적들이라는 책을 보고 깊이 감명받아서 칼 포프가 지향하는 사형을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내 돈을 쓰겠습니다. 아니 칼 포프가 전체주의 지원하라고 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픈 소사이티 재단은 시위대에 직접 돈을 지원하지 않지만 우회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100% 동의를 하는 겁니다. 생각이 반듯하지 않으면은 진짜 이런 세상 사람에게 엄청나게 나쁜 일을 남기는 거죠. 이런 20세기 100년 동안 레닌이나 마르크스나 스탈린이나 폴포트나 김일성이나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본인들이야 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인민 대중을 잘 살게 위해서 했다고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사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겁난 겁니다. 무식한 사상이라는 것이 그냥 문명 자체를 파괴하고 민족 자체를 그냥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젊은 날 일찍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너무나 여러분들 처절하게 깨우쳤다. 나는 대한민국이 이런 가라앉는 것을 언제 여러분 느꼈는가 하니까 2004년도에 신년후 한국이라는 책을 쓸 때가 여러분 그게 노무현 정부가 등장했을 때 이미 나라가 여러분들 완전히 골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20년. 그냥 여러분들 제가 선거 문제를 들고 5년 동안 집중적으로 파헤친 것이 그게 그냥 해보니까 해봐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인생의 긴 도전 가운데 이렇게 이게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게 만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5년을 투자한 겁니다. 이제 완전히 손을 떼지 않습니까? 떠날 때는 말없이. 사상이라는 게 이렇게 겁난 겁니다. 대한민국의 우익들이 어마어마하게 부패해 가지고 그냥 제 배 채우는 것만 관심 가지 나라가 이렇게 이러면 어려워지는 건 아무 관심을 갖지 않은 겁니다. 이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은 이념적으로 엄청나게 편향성이 있는 거죠. 열린 사회가 아니고 닫힌 사회를 만든 겁니다. 한번 찾아보니까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은 전체주의와 독단주의를 비판하며 개인의 자유와 비판적 사고 민주적 제도 개방적 대화를 강조하는 철학적 태를 제시했습니다. 포프는 열린 사회를 변화에 열려있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권위주의적 통제를 거부하는 사회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소로스는 이 책에서 깊은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자선 활동에 오픈 소사이티 재단을 만드는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의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개인의 자유, 비판적 사고, 민주적 제도, 개방적 대화를 강조하는 철학적 틀.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 문을 닫고 개인을 억압하고 선거를 무너뜨리고 삼권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살 겁니까? 자식들하고 어떻게 애들하고 살 겁니까? 칼 포프의 열린 사회 거적들이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번영하려면은 개인의 자유, 비판적 사고, 민주적 제도, 개방적 대화를 강조하는 철학적 대화. 전부가 뭡니까? 그냥 거꾸로 가는 겁니다. 마음하 이런 비극적인 겁니다.
오픈 소사의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민주당 후보들만 대라 이런 데 지원하는 겁니다. 조지 소로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조지 소로스가 열린 사회재단을 만들어서 정치적 어젠다, 특히 좌파적 또는 진보적 어젠다를 추진하게 자금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 돈을 이렇게 좌파를 지원하고 특히 2020년 10월 달에는 이런 미국의 대선에 엄청난 자원을 지원해 가지고 그때 뭐죠? 선거권을 확대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만지는데 크게 기여했지 않습니까? 여기 소로스가 지원한 선거 관련 활동을 미국 내 투표권 확대 캠페인, 특정 후보 지원은 민주적 절차를 강화한다는 맹목하에 특정 정치적 결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고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번 어려운 돈을 사회가 더 나아지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 이런 일론 머스크 소개했지 않습니까? 뇌에 이런 두뇌 피질에 이런 칩을 심어 가지고 눈 보이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보이게 하고 걷지 못하면 걷게 하고 사업가가 좀 원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데 좀 원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번에 그만두고 나가면서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내가 뭘 했나 한번 자문해 봤을 겁니다. 뭘 했겠습니까? 한국의 정치인들이. 열린 사회 자발적 질서보다는 의도된 사회공학에 가깝게 보일 수가 있다. 좌파가 이런 사회공학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정부 개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정부 권력을 이용해서 특정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누가 저보고 거구라고 하는데 아니 저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근실한 우파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거구라고 하면 그 사회가 맛이 가버린 겁니다. 좌익 길로 가게 되면은 망합니다. 왜? 자발적 질서를 중시하지 않고 사회공학을 통해서 사회를 개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망합니다. 공 박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망하는지 가봐야죠. 역사적 경험하고 이론은 전망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 정치 지도자와 국민들이 사회공학을 신봉하게 되면 망합니다.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개방사회로 가야 되는 거죠. 경쟁을 촉진하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여러분 강조하고 사회를 유연하게 만들고 그렇게 가야 살아남는 겁니다. 조지 소로스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배운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SNS를 많이 보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바쁘기 때문에 자기 견해를 많이 올리지는 않고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동의하는 내용을 포스팅하기 때문에 전 세계 산재되어 있는 반듯한 사람 이야기를 볼 수가 있고 동시에 최신 정보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논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굉장히 귀한 정보를 여러분하고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개하는 겁니다. 무슨 일론 머스크를 지나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실용적 가치가 무척 뛰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그거지 않습니까? 웨이스트, 낭비를 제거하고 inefficiency,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것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론 머스크 주장의 핵심은 이노베이션 혁신이지 않습니까? 혁신. 고객들에게 최고의 것을 제공하는 혁신이 이 양반이 갖고 있는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 디자인을 모두 다 간단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비용을 줄이는 거니까. 여기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분이 제시 월터스란 여러분들 팍스뉴스의 앵커인데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보더라도 여기 공룡 하나를 올려놨지 않습니까? 공룡을
본인이 바쁘니까 뭐 글 쓸 여유가 없는 겁니다. 미국의 이런 대표적인 그런 페덱스나 UPS 같은 그런 거대한 물류회사가 혁신에 너무 뒤처져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선사시대 프리히스토릭 수준에 머물러 있고 마치 여러분들 공룡 같다는 이야기죠.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그러니까 페덱스라든지 UPS 같은 그런 물류회사들도 좀 더 진취적으로 혁신에 여러분들 몰입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하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두 사람이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UPS와 페덱스는 전 세계적으로 큰 물류 네트워크를 운영하지만 최근에 AI나 드론 배송, 자율주행 자동차 등 첨단 기술 발전 속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진짜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는 대체하기가 힘든 그런 CEO인 거죠. 그런 사임스를 여러분들 떳떳하게 여러분들 거짓말을 보도하는 신문들도 한심한 거죠. 테슬라가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구할 수가 없는 거죠. 핵심은 뭡니까? 이상이 숭고하고 방법이 혁신적이기 때문에. 방법이 혁신적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글을 올린 게 아니고 그냥 동의한 겁니다. CNN 방송이 이례적으로 토론을 여러분들 소개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블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젊은 분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가가지고 CNN 앵커가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도지 정보 효율부가 성공적이었는지 물었을 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머스크가 일을 해냈습니다. 누구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별로 고마움을 모르죠. 일론 머스크 이름 처음에 뭘 합니까? 본인하고 함께 일했던 여러분들 IT 전문가들의 탑 수준의 사람을 이름 데려다가 일단 미국의 연방정부의 컴퓨터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비효율적인 부분을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류 언론들은 전혀 그 공을 인정 안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토론한 과정에서 인상적인 경우는 앵커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물러나는데 그러면 앞으로 정보 효율 부서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냐. 그렇게 하니까 이 양반이 재미난 이야기를 하네. 아니 부처님이 없어졌다 이런 부디즘 불교가 없어지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롱텀 엔터프라이즈 미국의 연방정부 지출 구조를 계속해서 계획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이런 등장했을 때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장기간의 기업과 같은 롱텀 프로젝트 롱텀 엔터프라이즈와 같은 것이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알고 있는 좌파적 색채의 토론자들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것에는 no question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호가 됐겠죠. 발상을 파격적으로 하니까 발상을. 전번에 여러 분 소개해줬지 않습니까? 펩톤인가 우주선 발사를 쓰는 여러분들 재활용 엔진 그 복잡한 배선들을 패턴 1, 2, 3감에서 깔끔하게 정리한 심플한 디자인으로 간단한 디자인으로 만들어가 여러분들 띄우지 않습니까?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여기 나오네요. 부디점에서 꼭 필요한 것은 부다만이 아니다는 거죠. 부디점이 생겨나면 그것 자체가 하나 여러분들 큰 전통이나 관행이 돼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분인데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은 모르겠는데 데일리 시그널의 에디터네요. 자, 오늘 여기 JD 벤스가 말을 참 잘하네요. 일론 머스크가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정말 무대에서 빠져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트럼프 행정문의 정기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 매일 워싱턴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효율성의 가장 큰 개선 중 하나는 역사상 우리가 지금 목격해온 것입니다.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지. 어제 여름 취임식 100주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환담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서로가 굉장히 존중하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창의성이나 그런 것을 엄청나게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사실 높게 평가해야 되고 그런데 높게 평가하는 것이 그냥 기본값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연장자이자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막 이렇게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만한 똑똑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그것도 이런 공짜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죠. 두 사람이 보통 정도의 사이가 아니고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높게 보는 겁니다. 보통 사이가 아닌 거예요. 농담을 주고받는 그런 내용을 보니까. JD 벤스도 여러분들 차기 JD 벤스가 어느 날 대통령 되면 도움을 받으려고 하겠죠. 유능하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문제를 정직하게 보고 빠른 시간 내에 해법을 찾아내 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적용한 다음에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불과 한 3달 정도 안에 2천억 불 정도를 절감하는 것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필요할 때 대통령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미국의 체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참 젊은 40대 초반에 부통령을 발탁을 해가지고 잘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사람도 넓히고 대화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2인자도 잘해야겠지만 1인자도 여러분들 참 사람을 잘 만들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JD 벤스 on 일론 머스크. JD 벤스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국내 뉴스를 좀 많이 다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른 분들이 또 많이 다루실 수 있고 꼭 필요한 거 아니면은 굳이 다룰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방송의 시간을 매일 1시간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시야를 더 확장하고 또 시계를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계속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좋은 봄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